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7월 10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양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계속 활약해주고 계시는데 네. 덕분에 윤석열 씨가 구속됐나? 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있네요. 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민아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또 총통은 더위를 먹고 계신 겁니까? 네? 더위 먹은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너무 덥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말을 못 알아듣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제 발음이 안 좋았던 것으로 더위를 먹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위를 먹고 들었다는 있다? 이야기였습니다. 더위도 먹고 나이도 먹고 뭐. 네.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는 것으로. 네, 밥도 먹고 뭐. 네, 이제 얼른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 네, 윤석열 씨가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씨는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재구속이 되었는데요. 에어컨이 없는 이 3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이 됐고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기간에 받았던 의전,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대통령 경호처의 경우도 더는 제공되지가 않습니다. 어제 이제 구속심사 같은 경우는 약 6시간 40분 가량 진행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씨가 한 20분 정도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은 윤석열 씨가 사람들이 이제 나와 연락을 끊는다면서 자신도 부인도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호소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이제 특검을 향해서는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나온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도 전해지는데요. 국무위원들조차 본인 살 길을 찾아 떠나려고 국회에 나가서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 경호처에 총기를 보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왜곡된 진술이 너무 많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내란 특검은 이번 영장 발부로 수사에 가장 좀 큰 분수령을 넘은 상황인데요. 또 이제 내일 오후 2시에 윤석열 씨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내란 혐의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네, 불뜯는 고양이님이 윤석열도 음량도 정상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제 저희가 마이크 오디오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씨가 지금 정치적인 수사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김민아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적인 뭐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수사인가요, 이게? 모르겠네요. 네. 모르겠다.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네? 아니라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오디오가 여전히 안 좋은가? 그동안 뭐 하고 왔어요? 네, 아니 일하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안 와가지고 네, 지난주에 뭐 했어요? 너무 전생같이 느껴지네요. 어제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예. 지난주에 안 왔길래. 네네. 지난주에 뭐 했나? 지난주에 뭐 했는지도 이미 잊었습니다. 네. 네, 윤석열 씨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네, 내일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자기 재판 오늘 안 나가고 있는데 내일 또 출석 요구를 했어요. 네. 뭐 와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또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강제 구인을 하는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긴 하는데요. 네. 뭐 와야죠. 여튼? 뭐 어떻게 해요. 네. 근데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만 하잖아요, 지금. 네, 변호인들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그나마 들어줄 만한데 여기 의견서 냈다는 거에 봐도 하나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무위원회 심의권이 침해됐다는 것은 역대 국무회의 중 가장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가장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CCTV를 보니까는 2분밖에 안 했다면서 그것도 그쵸? 심지어 5분도 안 했다면서요. 짧고 굵게 했다고 그랬는데 5분이나 2분이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다 셈을 몇 분 했는지 다 셈을 해봐 3분 카레만큼도 안 한 거 아니에요. 3분 카레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시간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실질적인 논의를 2분 동안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직무 권한도 없는 이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서류가 아니라 표지에 불과한 문건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건 대통령 기록물도 아니다. 표지입니까 그게? 표지에다가 서명을 받은 게 중요한 거고 이거는 서명을 원래는 받지 않은 불법적인 어떤 그러한 형태의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고 그 서명을 받지 않은 것은 불법적으로 계엄 선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그걸 합법적으로 바꾸려고 이제 만든 게 중요한 거지. 이게 표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대변인의 공보활동이 직권남용이면 국민들이 경제 어려움을 체감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고통받고 있을 때 대한민국 경제가 튼튼하다고 대통령 대변인이 발표한 것도 역시 직권남용이다. 이거는 공보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해외 언론들한테 비상계엄이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네. 라고 주장한 거잖아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대한민국 경제가 튼튼하다고 하는 게 불법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닌 거를 막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혀 사실이 아닌 걸 주장을 하거나, 그 다음에 논점 이탈을 하거나, 그 다음에 논리가 안 맞는 걸 주장하거나,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좀 앞뒤가 맞는 걸 주장을 해야 이걸 뭐 들어줄 텐데, 전혀 아닌 걸 주장하니까 이제 할 말이 다 떨어져서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재판 안 간 거는 뭐 건강상의 이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써내기로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써냈어요. 불출석 사유서. 예. 예. 근데 변호인이 협의가 잘 안 된 건지 변호인이 와가지고는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시간적으로 안 맞는다.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 그렇죠. 오늘 네, 새벽에 이제 구속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재판 나오라고 그러면 나올 수 있냐. 여러 가지로 준비도 해야 되고 한데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는 이제 약간 멘붕이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안 온 게 뭐냐. 오늘 안 온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출정을 지금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인지 설명해달라 이래가지고 혼동이 온 건데 아무튼 그래요. 그럼 오늘은 그렇다 치는데 내일부터는 뭐 내일은 조사받고 뭐 이런 일정도 있고 한 건데 다음 재판 일정부터는 그럼 뭐 안 올 뭐 이 사유가 제대로 뭐 설명이 되겠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구속된 상태에서 이것만 하는 건데 거기서 큰 어떤 건강상 이유가 생겨가지고 실려가지 않는 한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이유를 댈 것도 없고 글쎄요 뭐 열심히 주는 건강한 밥을 먹고 건강한 상태로 네, 이 수사 잘 받고 재판도 잘 출석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식단을 보니까 금방 건강해질 것 같은데. 네. 네.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김건희 특검 3부 토건 조사 속도. 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건희 특검이 3부 토건의 전현직 회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금 이제 수사 대상 16가지나 되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의 강제 수사 1호로 불리고 있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현재 이제 특검은 2023년 5월에 3부 토건이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착수한 것처럼 정황을 조작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런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오늘 나온 채널A 보도를 보면요. 그 당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후에 냈던 이 MOU 체결 보도자료들이 허위였다 이런 취지의 관계자 진술을 확보를 했고요. 오늘 특검에 출석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어떤 관계인지 이렇게 묻는 질문에 나하고 다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대표의 경우 현재 김건희 특검과 이 최상병 특검 양쪽의 수사 선상에 모두 올라 있는데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이종호 전 대표가 멋쟁해병 단톡방에 이 3부 내일 체크하고 라는 이 문자 메시지를 올린 정황이 있죠. 관련해서 최상병 특검이 오늘 또 이종호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어제는 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데 이어서 오늘은 해병대 사령부 또 국방부 대변인실 등 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시선을 모으고 있는 건 내일 바로 이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하는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이 VIP 경로설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내란 특검은 바로 윤석열을 정조준했고요. 이제 김건희 특검은 아래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이긴 한데 그래서 김건희 씨는 언제쯤 포토라인에 서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여러모로 다지고 나서 순차적으로 가겠죠. 내란 특검은 속도전을 해가지고 빨리 윤석열까지 도달한 다음에 집어넣고 예. 그다음에 외환 수사를 하는 이런 루트를 밟았는데 김건희 특검이나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돌아가는 좀 단계를 보면 차근차근 가는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가다가도 뭐 한 번에 확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 중간 단계를 좀 거치고 할 것 같은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불러야 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 네, 우리 또 뭐 회장님도 뭐 가셔야 될 것 같고. 네. 어느 회장님이요? 오늘 회장님 한 분 가시긴 했는데. 그리고 전 장관님도 뭐 한번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모든 사안의 중심에 있는 우리 대표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이름이 이런 이분도 한번 가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좀 간 다음에 불러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렇게 요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대략의 이제 지금은 아직은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요 그림을 일단 그리는 단계 같거든요. 너무 막 퍼지잖아요. 그러긴 하죠. 워낙 많은데 이 혐의가 워낙 많은데 또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서로 겹쳐요 막. 예, 등장인물들이 겹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데는 약간은 시간이 일단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삼부토건이 언제부터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언제부터 빌드업 된 거냐?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은 사실 윤석열 취임 직후부터 그림 그린 것 같다.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이 소위 말하는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2022년 6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 그때부터 우크라이나에 이 인도적 지원하자고 하는 여기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서부터 한 1년을 빌드업을 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1년을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나서 2023년도에 이 5월 달 되면은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이 젤렌스카 여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가 생기고 그래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폴란드 가가지고 거기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열고 거기에 원희룡 장관 가고 그다음에 삼부토건 인사들이 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건 확실하게 우크라이나 관련주다 해가지고 삼부토건이 뛰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빌드업을 1년 이상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부터 이종호 씨는 관련이 있을 텐데 어디부터 그런 관련이 돼 있을까 이런 거를 다 밝혀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조성옥 회장님 같은 경우에 조성옥 회장님 우리 회장님은 또 여기 또 연관 회사가들이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삼부토건이 있고 이 화장품 회사라고 주장을 하는 뭐 DYD가 있고 뭐 웰머식이라는 회사도 있고 뭐 있는데 이 기업 사냥꾼들이 뭐 별의별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있는데 아무튼 조성옥 회장님 이 자제분 되시는 분이 또 요 전문가예요. 기업 사냥꾼 전문가지 않습니까? 라임 사건에 관계가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또 라임 사건으로 또 학교에 가셔가지고 네, 감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학교에 너무 전문 용어 쓰셔서 혹시 모르실까봐 설명을 네.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금융로비 의혹에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예, 옮겨달라고 해서. 그렇죠. 동부구치소에 가기가 싫다. 서울구치소에 좀 더 있고 싶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종호 씨가 여기서 또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내가 해볼게. 예. 이종호 씨 또 나오잖아요. 김기현 변호사가 진짜 큰일 했어요. 근데 조성옥 전 회장은 나는 이종호를 모른다. 모를 리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 편의를 봐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그리고 이 조성옥 회장이 삼부토건 지분 팔고 이럴 때도 DYD에 넘기고 이렇게 연막 작전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DYD에 넘기고 이럴 때도 뭐 역할하지 않았나 의심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집사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분은 또 베트남으로 출국되어 네, 있죠. 그래서 예. 많은 이제 그 비속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그 도망을 가시고. 네. 근데 아까 MBN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또 돌아올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그 협상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네, 어떤 조건, 왜 여건이 무효화되고 이러니까 협상을 거쳐서 이제 뭘 조건으로 오시는지 또 진지한 논의를 또 해보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지금. 네. 삼부토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2부에서 이 분야 7년 동안 취재했던 김한 기자 모셨으니까 좀 더 자세히 7년 동안 취재를 했대요? 네, 7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빠르게. 예.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따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때 아닌 하남자 논쟁. 네,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이 자초 이후에 갈등이 깊어지는 국민의힘이 때 아닌 하남자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권성동 의원이 이런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우리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이제 직격을 했는데 사실상 안철수 의원을 저격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러자 안 의원이 돌연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남자 이렇게 지금 짧은 문구와 함께 한 장의 이제 사진을 올렸는데요. 지난해 이제 12월 7일에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 표결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서는 홀로 안철수 의원이 본회의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방금 나온 소식인데요. 국민의힘 혁신위가 사죄문을 썼다고요? 네, 혁신위원장의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왔지만은 여전히 좀 당내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명의로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
현실문이라는 이제 글이 나왔습니다. 이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 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망각하고 특정 계파, 특정인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이름으로 나온 것일 뿐이지 전체 국민의힘 당의 입장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최근 이제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또 출국금지 조치에 나서자 현재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보고 특검 수사 대응 TF를 꾸리는 모습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나온 MBS 조사에 따르면은 정당 지지도로 봤을 때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19%로 조사가 됐습니다. 2020년 9월 당명 변경 이후 처음 이제 지지율이 10%대로 나타난 건데요.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마이크 상태가 혹시라도 몰라서 19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요. 하남자가 뭐냐라는 질문도 있는데 상남자의 반대말로서 인터넷 용어다라는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이긴 하지만 지금 사과문이 나왔거든요. 김민하 평론가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뭐 보라고 하니까 봤죠. 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저 웃는 내용으로? 근데 사실 여기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그것도 좀 재밌다. 그냥 대통령 부부 이렇게만 나와 있던데. 네, 가소롭습니다. 가소롭고 지금 안철수라는 분이 그 이전에 혁신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김용태라는 분이 혁신을 하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김용태라는 분이 5대 혁신안 얘기할 때도 이거 갖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갖고 되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뭐 상식적인 수준이야 라고 그래도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김용태라는 분이 5대 혁신안 얘기할 때 이걸 하기 싫어 라고 생각해서 만든 비대위가 송원석 비대위고, 자 이제 송원석 비대위고 라는 것은 김용태 비대위는 임기 연장하지 말고 집에 가 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가 비대위원장이 혁신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우리가 혁신위에서 알아서 할게. 당신은 집에 가. 이래서 만든 게 혁신이죠. 그걸 하겠다고 온 게 안철수 혁신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겠다는 혁신을 뭉개려고 만든 게 혁신인데 그걸 안철수 의원이 한다고 하니 그게 제대로 되겠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와가지고 또 혁신을 한다고 한 다음에 못하겠다고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왜 던졌습니까? 첫째, 혁신위원을 마음대로 비대위가 결정했다. 네. 둘째, 쌍권을 내가 자르려고 했는데 쌍권을 못 자르겠다고 한다더라. 두 개를 못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두 개가 해결 안 돼가지고 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하남자 논쟁이 왜 시작됐느냐? 그 쌍권 중에 한 명인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안철수가 하남자다. 왜 대놓고 직접적으로는 쌍권이라고 얘기를 안 하면서 뒤로만 쌍권을 잘렸다고 하느냐. 인터뷰 보면은 안철수 씨가 그 다음에 언론 인터뷰를 여러 개를 했어요. 그렇죠.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내가 권성동 권영세라고는 얘기를 안 한다. 사람 이름은 얘기를 안 한다라고 하면서 쌍권을 자르라고 했다는 얘기는 또 안 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성동 씨는. 야, 앞에서 인파이트로 덤벼야지 왜 아웃파이트로 해? 그러니까 넌 하남자야. 이렇게 지금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데 하남자라는 것은 유튜브 유행어입니다. 침착맨과 주호민 씨가 유행시킨 언어예요. 아, 그래요? 근데 왜냐면 이제 상남자 반대 하남자.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끝도 없이 얘기해서 순댓국 시킬 때 뭐 특을 안 시키면 하남자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놀랍네요. 특을 시켜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얘기죠. 그냥 상대를 어떻게든 하남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죠. 아무렇게나.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 아무튼 간에 그러고 어쨌든 그것도 못한 김용태보다 못한 안철수 혁신이, 그리고 안철수 혁신이보다 못한 게 지금 윤희숙 혁신이잖아요. 왜냐하면 윤희숙 혁신이는 이제 안철수 보내고 이제 송원석 비대위가 만족하는 혁신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지금 말로 때우려고 하는 게 저 사과문과 그 대책이란 말이에요. 무슨 상향식 공천을 하겠습니다. 뭐 등등등 나오는. 그러면 보세요. 벌써 넘어야 될 게 그 혁신위원들 그대로예요. 안철수가 나는 이거는 혁신위원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생각하고 던지고 간 그 혁신위 구성이 그대로입니다. 윤희숙 혁신위는. 그 사람들 그대로고 그 인적 구성 그대로고, 그 다음에 쌍권이라고 하는, 꼭 쌍권이 아니어도 좋아요. 인적 청산을 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적 청산을 하라고
하라고 하는 권한은 내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마치 세상 어느 인간에게 다른 인간이 심판할 권한을 하나님이 나에게 줬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아무에게도 인적 청산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김용태 혁신이만도 못한 김용태 비대위만도 못한 안철수 혁신이만도 못한 윤희숙 혁신이가 하혁신이네. 상혁신이는 어딘가요? 여태까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없다. 우리가 보지 못했다라는 명언으로. 말로 때우려는 게 말이 안 된다. 어차피 다 그 사람들인데 영남을 중심으로 한 언더 찐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기획이라기보다도 주도하는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친윤 TK 중심 그 사람들이 다 주도하는 그 판에서 안 벗어날 건데 무슨 뭐 이 사과문을 쓴들 뭘 반성문을 쓴들 무슨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네. 오늘은 2부에 또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이